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겠습니다. 일타정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김동환 정치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페이스가 네. 오셨기 때문에 김동환 정치평론가님 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저 이제 정치평론계 네. 새로 등장했습니다. 네. 따끈따끈하고요. 하지만 평론은 프로답게 그래서 프로 신입생 김동환 패널로 오늘은 참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서 특히 통일교 의혹은 파도 끝이 없습니다. 일단 권성동이 절은 했어 이렇게 또 당당하게 밝혔는데 이 통일교 그 한학자 총재가 입장을 밝히고 또 같은 날 권성동 의원도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관련 의혹은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상태. 어떤 게 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이제 복면 골프. 왜 권성동은 복면 골프를 하러 갔을까? 네. 굳이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닐까? 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얼굴이 타는 걸 방지하려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만 골프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복면을 다 가리고 가서 골프를 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좀 그렇다면 아마도 증거인멸에 대한 조치들을 서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증거인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한학자 총재는 자기의 대리인 본인이 직접 또 얘기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뒤에서 얘기. 통일교 교리 발표하는 그거 되게- 처음 만든 줄 알고 그렇죠. 기괴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약간 오싹하고 네. 이런 앉아 느낌이 있고 들더라고요. 뒤에 대독을 하는 그 걸 뭐예요?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저기 신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절만했다. 아니 거기 큰절하러 가요? 예를 큰 집도 들면 아니고.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뭐 거의 찐윤 핵심인 사람이 통일교에 가서 총재한테 절만하러 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그날인가요? 또 윤영호 본부장 데려가서 그 당시 당선인이죠. 윤석열 당선인한테 가서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라면 절 2번 하고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해줬다고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저희들이 추정입니다만 적어도 쇼핑백에 뭔가 들어있었을 것이고 그 쇼핑백을 확인하고 나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데리고 가서 윤석열 당선자를 만나게 해줬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면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뇌물에 의해서 통일교의 자기 사업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의 계획 자체가 예. 두 라인으로 벌어진 거죠. 하나는 김건희 라인으로 이번에 다시 새롭게 별건 수사로 등장한 권성동으로 좀 그래서 특검이 수사 잘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어허. 두 라인을 친 것 같다라고 네. 얘기했고 지금 한 라인인 권성동 라인을 수사하고 있는 거고 뭐 다음 주가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본회의가 조금 늦게 열릴 것 같아서 오늘 표결이 보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고가 됐다니까? 보고 안 됐다는 얘기가 체포동의서가 있었는데? 보고가 됐다고 그- 속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10일 날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있어서 그때는 못 한다고 얘기하니까 뭐 11일, 12일 이쯤 되면 권성동 의원이 이 현실 세계에 있을지 아니면 윤석열이 있는 세계에 있을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예. 이 그 한학자 총재의 멘트에 저는 조금 집중을 했는데요. 지시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방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님. 굉장히 법기술적인 해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일단 종교단체 어쨌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버텨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고. 근데 지금 특검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뭐 어떤 진술들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진술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은 전 3인자라고 불렸던 본부장급 인물과 그 본부장의 부인이 재정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진술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기, 그 다음에 돈을 전달한 방법, 그 다음에 그 돈의 용도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을 다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학자 총재 해명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 지시한 거 아니지 않냐. 아하. 내가 지시했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다퉈보겠다. 뭐 요 해명을 한 거고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만났다, 절을 했다까지 인정을 했는데 돈 봉투를 받은 거는 내가 다퉈보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오늘 두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이 모두 좀 약간 공통된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이 법리에서 가장 치명적인지,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은 피해서 가겠다. 지금 어느 정도 흠집이 나고 뭐 예를 들면 기스가 나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건 내 피해가 보겠다. 이런 좀 의도가 엿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저희가요 그 한학자 총재가 입장을 내는 그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거 보고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저 앞부분도 좀 희한하긴 해요. 그죠? 완전 신격화되어 있는데. 예. 참 어머님 특별 메시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북한 사는 황금기에 있습니다. 아, 저건 본인 목소리네요. 축복받은 맨 처음에 저희가 이 황금기를 우리만이 아닌 본인의 범죄 전 문제에 세계 대해서 아마 대동을 하게 인류가 한 거. 아, 그래요? 아.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기 통일교 내에서는 참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뭐 이 양반이 제가 요새 하도 한학자 뭐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원빛 막 제 꿈에서도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까지 요즘 제가 갔거든요. 네, 네. 이 참 어머니께서 오늘 이 한 발언과 또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분들 굉장히 유체 이탈 화법하고 있다. 아. 예를 들어서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불법적 정치적 청탁 등 지시한 적 없다라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표명을 했는데 지금 특검에서는 이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 간에 이 만남에서 어떤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사실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권성동 의원의 이런 표현들은 예를 들어서 그 통일교 방문 인사했을 때 금품은 안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국민이 과연 저 사람이 과연 한학자 총재 만나러 가서 누가 표 달라고 해서 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겠습니까? 돈 달라고 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늘 말의 모순이 있고요. 저 말의 모순 속에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꼭 이런 것들이 평론으로 평가로서 이렇게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유체이탈화법을 국민 앞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오래가지 못한다. 금방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늘 나온 정황 중에서 좀 또 핵심적인 정황이 있는데 권선동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한학자 총재님이 카지노 하시냐라고 물어봤다는 게 있었잖아요. 경찰 쪽 찌라시 있다. 뭐 이러면서 이게 예. 언지를 준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찐윤, 비대위원장까지 뭐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통일교 총재를 위한 염탐꾼, 정탐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그걸 알아봐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경찰 찌라시를 보니까 이런 수사가 있다는 내용들이 있어요라고 해서 자기가 가서 그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한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소위 집권 여당의 찌는 의원이 통일교 총재의 끈앞풀이 돼서 여러 가지 경찰 정보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전달했다는 내용이니까 저는 뇌물을 받고 그런 정보를 전달해서 본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사익을 추구한 거냐? 이런 고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지 이 말대로 얘기한다면 권성동이 중간에서 돈을 착복한 건가? 착복하지 않았다면 전달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예를 들면 윤정호 본부장을 데리고 가서 직접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나서 얘기한 내용이 어떤 거냐? 통일교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그것이 그 이후에 이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OD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ODA가 실제로 2배로 늘었었다라는 것이 다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자금에 대해서 윤석열도 알았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면 권성동만 아는 게 아니라 통일부의 뇌물을 윤석열도 알았으니까 그걸 해줬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권성동이 데리고 왔다고 그래 좋은 얘기다 해줄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과정은 적어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윤석열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 같고 또 수사무마가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카지노에서 엄청난 제가 수백억 정도의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통일교에 있는 기금을 유용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미리 알려줌으로써 증거인멸을 쌓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되는 내용에 의하면.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대비하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이 정도면 좀 이거 심각한 문제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제가 뭐 첨언을 좀 하나만 하면은 이렇게 수사 정보 기밀을 빼돌리고 하면은 그 담당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위 해제당하거나 기소까지 갈 만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현재 특검이 춘천경찰서하고 코이카까지 다 압수수색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 부분의 전 진실은 드러나겠다. 금방 머지않아 드러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지금 우리 김종욱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을 딱 해보면은 이게 조각조각이 다 맞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만남과 그 뒤에 윤석열과 윤영호 씨의 만남들이 아주 뭐라고 할까 이 고리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 내부에서도 상당하게 이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시점이나 일정과 그리고 내용과 형식이 맞으면서 아기가 착착 맞으면서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면서 가는 듯한 이런 그림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합이 잘 맞고 그들끼리의 뭔가 예.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진짜 저기 권성동 의원은 부인은 하고 있지만 이 통일교와의 굉장한 커넥션을 더 추가로 예측해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저분이 그 권성동 의원이라는 분이 그 국힘에 들어온 한 명의 추수꾼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합이 잘 맞는다. 예, 통일교와의 합이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다. 뭐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 아베 신조 총리가 피격당했을 때 일본에는 가정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일교를. 가정연합이 자민당 의원들을 중진 의원들을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가 다 드러났고 그 결국 해산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기사들 찾아보면 여전히 자민당의 핵심 주류들이 가정연합과의 관계를 그렇게 손절하는 느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냐면 오랜 유착 관계와 그들의 선거 지원, 그 다음에 당원 가입, 전화 동료 이런 거를 통해서 의원직을 유지해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심정적으로 깊은 유대, 그러니까 뭐 본인들 정파의 수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정적으로 깊은 유대를 보여주는 게 일본 지금 정가 자민당 내에도 분위기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마찬가지인 거니까 예를 들면 그 관계에서 놓고 보면 통일교가 아주 오래전 지금 이런 정보를 준다라는 건 안지가 얼마 안 됐으면 이런 정보까지 전달하지 않죠. 왜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였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추수꾼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추수꾼이나 정거장이었고 나는 전달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교의 관계를 빨리 끊어야죠. 내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건 통일교가 언젠가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종착점으로 뭔가를 관계해오지 않았으면 이런 정보를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그게 핵심이네요. 네, 그게 핵심인 것 같고 그러면 권성동이 뭐 언제부터 찐윤이라고 불렸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정파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에서 핵심적인 건 가정연합이 한 자민당 내 주요 정파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 정파가 정권을 잡으면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양쪽에 다 돈을 대고 잘 되는 사람 잘 되면 좋지 이러면 이 말하자면 유착관계의 라포가 잘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배팅을 해서 한 정파를 지원하고 이 정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 부수물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도된 한학사 총재의 어딩들 잘 보세요. 배팅하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우리는 윤석열한테 건다. 우리는 김기현이다.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그 안에도 다른 정파도 있는데 여기저기 손을 뻗친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권성동 의원이 그것을 모거나이징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어떤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정보까지 서로 이제 교류하는 게 아닌가.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기다 추가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정파 말씀을 하셔갖고 정파 주도권의 문제인데 통일교라는 예를 들어서 집단이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끼리의 토론을 통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것을 넘어 당원까지 입당을 했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아주 강한 정파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이거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통일교의 어떤 교세를 확장하는 어떤 전략가다라고 하면은 아예 저 당에 들어가갖고 저 당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저 당의 방향과 흐름을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만들 것 같아요. 이럼으로써 이제 정교 일치가 막 돼버리는 거죠. 아주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봐더라도 정치적으로 정당적으로도 위험한 현상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통일교는 아마 윤석열이 당선됐을 당시에 우리 다 했다.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ODA에서 나타나는 거죠. 윤영호랑 독대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자기네들 수건 사업을 부탁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지금 골 때리는 사건이냐면 이 문제 이전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권성동이 그래요. 한학자 총재님이 카지노 하시냐? 이렇게 물어봐 윤영호한테. 왜 그걸 물어보죠? 그랬더니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줬고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게 하나인데 이 정도의 증거 인멸을 해주면 대가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특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통일교가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대통령 직무 관련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라고 특검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통일교가 뭐라고 대통령 직무 관련 내용의 사업 그 힘을 통해서 소위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 행사에 정부의 조직이나 예산이나 인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이건 또 김건희한테 요청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의 요청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줘야 되는 거야. 권성동은 맨 처음에 지금 1억 정도를 윤영호가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한학자한테 큰절만 하고 돈을 안 받았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2번 정도 쇼핑백에 돈을 받고 왔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그냥 한 번 정도였을까? 그리고 문자 보내잖아요. 후보님 돈 잘 쓰시라고. 그러면 후보님이 그때 누구겠습니까? 윤석열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이건 정치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다. 그러면 통일교가 그 뒤에서 정치자금을 대고 말씀하신 또 만약에 당원 그것이 입당이 사실이라면 조직과 돈을 대서 내가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니 윤석열 그다음에 찐윤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우리 통일교의 큰 프로젝트에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 윤영호가 1시간 동안 독대하고 와서 와우 너무 잘 됐어. 대박 역사적인 날이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만큼 뭔가 왔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신도들한테 설명한 거잖아요. 엄청 노력했겠죠. 예, 그런 그 대가가 만만치 않았겠죠. 엄청나게 노력하고 했는데 물꼬가 여기서 한번 상징적으로 딱 터졌다. 대박. 오늘 역사적인 날이다. 자축해 보자. 뭐 이런 식의 감정이 잘 여기 드러나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윤석열도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해줄게. 뭐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 생각보다 엄청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 얘기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여러 사람한테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재임 중에 한 100억 벌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 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고 뭐 보면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정권 초반 아닙니까? 사람들 만났을 때 그래 수건 사업이 그거야? 내가 그거 할 수 있게 해줄게. 너 내가 재임 기간 중에 100억 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대가가 있고를 떠나서 저는 이 대통령 부부의 품격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러고 가니 통일교 이윤 본부장은 돌아가서 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온 상식과 이거에 견져서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래요 우리가 뭐 신중하게 검토해 볼게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내가 대통령을 독대로 만나서 이 사안을 보고했다. 이게 엄청난 업적인데 그게 아니라 얘기했는데 1시간 만에 그래? 그럼 내가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게 이들의 의사결정 구조는 무엇이고 예를 들면 이런 말하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적인 지위를 어떻게 생각한 것이길래 아무리 자기가 뭐 1억이 아니라 돈 100억을 받았어도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또 잠깐 이제 웃으면서 가자고 하면은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윤석열 전문가 아닙니까? 윤석열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겁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계속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 윤영호라는 사람한테도 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굉장히 높고 뭐 다른 사람 만나서도 다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뭔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가볍게 즉답해서 피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뭐 자기도 해결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 본인한테도 꼬이는 상황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온 국민이 윤석열 전문가로서 이 사람 윤석열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좀 거둘 필요가 있다. 거짓말 하도 많이 하니까. 다만 이제 그 뒤에 정황이 OD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은 맞아 들어간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주일 뒤에 이 둘이 만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인수위가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안보문과에 그렇죠. 거기서 실제로 이걸 논의했고 2배로 올리는 안을 갖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실제로도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늘어났죠. 그러니까요. 늘어났죠. 뭐 거기만 늘어나요. 캄보디아도 늘어난 거고. 맞아요. 여기 다 늘어난 거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만 작업이 된 게 아니라
캄보디아도 통일교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통해서 ODA 예산이 가장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외부의 인풋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영호를 윤석열이 만나서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학자 총재께서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 대선에서 뭘 도와줬을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선에서 뭘 도와줬으니까 고맙다고 인사하겠죠. 뭐 헛 얘기 하겠습니까? 그럼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나왔던 게 뭐 제5 유엔 사무국 유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인사말로 그냥 아유 대선 때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갑자기 고맙다고 얘기한 사람이 저 제5의 유엔 대사국을 좀 설치를 사무국을 유치해주고 아프리카에 좀 행사를 좀 지원을 해야 되니까 ODA도 해주고 이러니까 할 턱이 없잖아요. 좀 그렇다면 이 정도 내용이라면 권성동이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을 윤석열과 김건희는 다 알았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징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인데 뭐 인수위원회가 제일 이제 말하자면 그 권력이 시작하기 전에 끝발이 좋은 데 아닙니까? 그러면 역순으로 뒤집어도 생각을 해보면 외교안보 분과에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를 만드는데 아프리카 ODA 증액과 캄보디아 ODA 증액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인수위 외교안보에서 근데 딱 이 두 가지가 통일교의 민원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여기 들어갔다. 인수위에 타깃을 딱 맞아서 그거는 뭔가가 그러니까 단순한 아웃풋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의 입장을 담은 어떤 문건이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수백 가지에 달하는 외교 안보 분야의 쟁점들 가운데 이렇게 개조식으로 딱 두 개가 딱 꽂힐 수가 없죠. 이거는 여기에 힘이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수위 보고를 할 때 부서별로 팀별로 우리 사업을 더 빛나게 해 보이기 위해서 밤도 새고 이 페이퍼work을 막 해요.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수위 때는 대통령이 공약인데 대통령이 당선인 그러니까 후보자 시절에 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를 늘린다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캄보디아의 ODA 규모를 갑자기 티 늘리겠다는 얘기 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 인수위는 대통령의 공약집을 중심으로 놓고 부처에서 이 공약집에 맞춰서 예산을 갖고 오면 최대한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도 한 얘기가 없고 부서에서도 관심이 없는 사업이 갑자기 두 개가 정확하게 제목으로 꽂혔다? 이거는 누가 야 이거를 해줘 이렇게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 과정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ODA 증액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프리카를 집어넣진 않아. 웬만하면. 그러니까 ODA라고 하는 게 개발 원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조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국격을 높일 필요가 있으니까 ODA 예산을 좀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 아프리카를 딱 적시했는데 그 아프리카 내용과 관련해서 통일교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통일교가 추구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들 자체가 전달됐을 것 같다. 어떤 요로를 통해서 그렇죠. 전달됐고 제가 볼 때는 뭐 인수위에 누군가가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걸 전달해서 외교안보 분과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외교안보 분과가 이걸 넣어야 되나? 이걸 왜 넣지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것 넣으라고 한 사람의 어떤 위치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집어넣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맨날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죠. 왜 아프리카야? 어디에가?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거. 여기서 또 한 번 추측을 좀 하자면 그러면은 권성동의 보좌관의 역할론 한 번 더 주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 체계로서의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은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택배 기사한테 그것이 지금 또 이 특검 전국에서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국정기획위원이라든가 인수위 분과위원들한테 의원이 권성동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의 가정으로 놓고 다만 이것은 실무적인 부분이고 또 그리고 해외에 공적 개발 원조를 하자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권성동의 보좌관이 이것을 핸들링했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국면에서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의 역할론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물론 중간에서 어떤 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을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 이제 보좌관은 너무 신경을 안 써도 왜냐하면 택배 노동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이 사단을 낸 사람이어서 야 이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집행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 메모장만 보면 다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꼼꼼하신지. 누굴 만났는지 뭐 이런 거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얘기를 다 토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견뎌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권성동도 한학자도 못 견뎌내는 건 실제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윤영호가 다 한 거잖아요. 중간에서. 근데 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정리해놨고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있으면 돈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안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이 잘못 걸렸다. 윤영호라는 사람한테 잘못 걸렸다는 그리고 생각이 더군다나 들고요. 통일교 안에 윤영호 말고 메모왕도 있대요. 그죠? 지부장 그래요? 중에 재상 지부장. 예. 충청권에 있는 그 지구장, 예. 지구장이라는 사람인데 진짜 깨알같이 다 정리를 해놓나 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일부 확보했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메모장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썼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것만큼 매우 정확한 정황 그럼요. 내용은 없거든요. 예. 그럼 이제 권성동한테 이거 안 보여주고 물어보겠죠. 한학자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안 맞으면 한학자가 거짓말하고 권성동이 거짓말할 수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통일교 측의 대선 때 각 지역별로 돈을 나눠서 각 지구별로 돈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대선 자금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내용인데 그냥 빼박 불법 그 대선 자금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돈이 각 지역별로 뭐 5천만 원 이렇게 1억씩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메모들이 남아 있으면 그럼 이거는 사실 수사 범위로 넘어서면 권성동을 넘어서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자금 전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기록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 당시에 이거 작성할 때 이 메모장이 수사기관에 이렇게 쓰이게 될 줄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그 우리가 최근 사례 있지 않습니까? 노상원 수첩도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게 걸릴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여기에 근데 상당한 진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메모왕으로 꼽혔던 이 지구장의 메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특검에서도 이거 그냥 이렇게 넘기거나 하지는 그리고 못할 이건 겁니다. 뭐 여담이지만 비슷한 얘기인데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었던 건 몇 가지 운이 작용을 했지만 중간에 발견된 안종범 수첩입니다. 그랬었죠. 사람 대중들은 맞아. 수첩이었어 그때도. 대중들은 태블릿 PC를 많이 기억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재판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태블릿 PC에서 나온 내용은 어떤 뭐 말하자면 최순실의 어떤 위상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실제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행위로 이어졌다라는 걸 거의 대부분 입증하는 건 안종범 수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의 수첩이라는 게 굉장히 실제 증거로서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부인하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수첩이 이 전체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모 본부장, 윤영호 본부장의 수첩과 그 유모 씨 제3지구장의 유모 씨 수첩까지 수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소식도 있었어요. 윤영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부탁한 사람은 이 이름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김건희였다. 예. 왜냐하면 김건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는 공천권과 인사권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 실제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 따지고 보면 그러면은 본인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그 이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역할이 어떤 거겠습니까? 명태균과 결합시키면 여론조사도 조작을 하고 사람도 입당시켜서. 근데 결론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보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뭐 10% 이상 졌거든요. 근데 예. 당원 여론조사에서 17%인가 승리하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들어온 지 6개월도 안 된 후보가 국민의힘의 소위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 이 과정에서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건 하나는 아직까지 확인 안 된 겁니다만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과 예. 그다음에 신천지 또는 통일교의 상당히 그 대거 입당 과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서 토마토 색깔론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토마토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토마토가 어때서 좋기만 하구만 디디님이 말씀하셨고 도리님도 파란 토마토로 이름을 바꾸자.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읽어드렸고요.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김동환 정치평론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가 방송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